안녕하세요. 미미의 꿈꾸는 다락방 책 읽어주는 미미입니다. 키다리 아저씨 그 세 번째 이야기 주디 작가가 되다 3월 5일 키다리 아저씨께 3월의 바람이 솔솔 불어오고 있어요. 하늘에는 먹구름이 낮게 떠 있고요. 소나무 숲에서는 이름 모를 새들이 지저귀네요. 이럴 때면 공부하던 책을 덮고 밖으로 나가 언덕을 달리며 바람과 함께 뛰놀고 싶은 생각이 가득해져요. 토요일에는 질퍽거리는 길을 8km나 뛰어다니면서 여우 사냥 놀이를 했답니다. 여우 역을 맡은 3명의 학생이 잘게 썬 색종이 부스러기를 한아름 안고 출발한 다음 30분이 지난 뒤에 사냥꾼이 된 27명이 그 좌측을 더듬어 쫓아가는 놀이죠. 저도 사냥꾼 중에 하나였어요. 우리 팀은 도중에 8명이 탈락하고 19명이 끝까지 뛰었답니다. 색종이로 표시된 여우 발자국은 언덕을 넘고 옥수수 밭을 지나 수렁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우리는 마른 데를 골라 가볍게 뛰지 않으면 안 되었지요. 우리 중 반은 진흙 수렁에 발이 빠져 여우 발자국은 찾지도 못하고 25분이나 헤매야 했답니다. 여우 발자국은 숲을 지나 언덕을 넘어 어떤 헛간의 창문 안으로 들어가 있었어요. 그런데 창문은 높고 아주 작았으며 헛간의 문들은 모두 자물쇠로 채워져 있었어요. 여우는 우리를 멋지게 속였다고 생각했겠지만 우리는 헛간 주위를 한 바퀴 돌면서 여우 발자국을 겨우 찾아냈답니다. 발자국은 낮은 오두막 지붕을 지나 담 너머로 사라지더라고요. 색종이가 드문드문 있어서 뒤를 쫓기란 무척 힘들었어요. 원래는 색종이를 최소 2m씩 놓기로 했거든요. 마침내 2시간이나 걸려서 크리스탈 스프링 농장에 부엌에 있는 여우 일행을 겨우 발견했죠. 그것은 우리 여학생들이 가끔 썰매나 건초 마차를 타고 가서 닭고기와 와플을 사 먹곤 하는 곳이랍니다. 안으로 들어가 보니 여우 3마리는 태평하게 우유와 꿀을 바른 비스킷을 먹고 있었어요. 여우들은 우리가 그렇게 먼 곳까지 쫓아오리라고는 생각도 못하고 있었던 거죠. 여우팀도 사냥꾼팀도 서로 자기들이 이겼다고 주장했어요. 저는 우리 사냥꾼 쪽이 이겼다고 생각해요. 여우들이 학교로 돌아가기 전에 붙잡았으니까요. 어쨌든 우리 사냥꾼들은 메뚜기처럼 의자와 테이블에 달라붙어서 꿀을 달라고 떠들어댔어요. 꿀이 충분하지 않아서 크리스탈 스프링 부인은 딸기잼 항아리와 바로 지난주에 만든 단풍나무 당밀 한 통, 그리고 흑빵 3덩어리를 가져왔어요. 우리는 6시 반이 넘어서 학교에 도착했어요. 저녁 식사 시간에 30분이나 늦었죠. 옷을 갈아입을 새도 없이 곧장 식당으로 달려가서 음식을 전부 먹어치웠답니다. 그리고 나서 신발이 엉망인 것을 핑계로 모두 다 저녁 예배는 가지 않았어요. 아참, 시험 얘기를 하지 않았네요. 저는 모든 과목을 아주 무난히 통과했답니다. 요령을 알게 되었으니 이제 2번 다시 낙제는 하지 않을 거예요. 그래도 1학년 때의 얄미운 라틴어와
수학 때문에 우동생으로 졸업하기는 틀렸죠. 그래도 상관없어요. 저는 지금 영국 고전을 읽고 있답니다. 고전 이야기가 나왔으니 말인데, 아저씨는 햄릿을 읽어보셨나요? 만약 아직 읽지 않았다면 지금 당장 읽어보세요. 아주 훌륭한 작품이랍니다. 이제까지 셰익스피어에 관해서 얘기는 많이 들어왔지만 저는 이 책을 읽고 나서야 그가 정말 대문호라는 것을 실감했답니다. 여태껏 셰익스피어의 작품은 그의 명성의 덕을 보고 있는 게 아닌가 하고 의심해 왔거든요. 저는 매일 밤 자기 전에 현재 읽고 있는 책의 주인공이 되어보는 진짜 재미있는 놀이를 하고 있답니다. 지금은 오피리어가 되어 있어요. 햄릿의 오피리어보다 훨씬 이해심 많은 오피리어랍니다. 언제나 햄릿을 즐겁게 해주고 잔소리도 하고 감기에 걸렸을 때는 목에 찜질도 해주죠. 저는 햄릿의 우울증도 완전히 치료해 주었답니다. 왕과 왕비도 모두 돌아가셨어요. 바다에서 사고가 났기 때문에 장례식은 필요 없었어요. 햄릿과 저는 새로운 후계자로서 덴마크 왕국을 잘 다스려 가고 있답니다. 햄릿은 정치에 마음을 쓰고 저는 자선 사업에 힘을 기울이고 있어요. 최근에는 인류 고아원을 몇 군데 세웠죠. 아저씨와 다른 평의원님들이 이 고아원을 구경하고 싶으시다면 제가 기꺼이 안내해 드리겠어요. 평의원님들께서 이곳을 구경하시면 많은 참고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덴마크의 왕비 오피리어로부터 3월 24일 기다리 아저씨께 아무래도 저는 천국에 갈 수 없을 것 같아요. 지금 또 이렇게 많은 행복을 누리고 있는데 죽은 뒤에도 그렇다면 너무 불공평할 테니까요. 어떤 신나는 일이 있었는지 말씀해 드릴게요. 제루샤 에버트는 교내 잡지에서 해마다 모집하는 단편소설 현상 모집에 당선됐어요. 응모자는 대부분 4학년이었어요. 게시판에 제 이름이 붙어 있는 것을 보았을 때 저는 믿기지 않았답니다. 어쩌면 정말로 작가가 될 수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그리고 봄 연극제에도 출연하게 되었답니다. 야외극인 셰익스피어의 뜻대로 하세요에서 로잘린드의 사촌 실리아 역을 맡았답니다. 마지막으로 줄리아와 셀리와 저는 이번 금요일에 뉴욕에 간답니다. 쇼핑을 한 다음 하룻밤 묵고 다음날 저비 도련님과 함께 극장에 갈 거예요. 그분이 초대해 주셨거든요. 줄리아는 자기 집에서 자고 셀리와 저는 호텔에 묵을 거예요. 이렇게 신나는 일이 또 있을까요? 저는 아직 호텔에 묵은 적도 없고 극장에 가본 적도 없답니다. 그런데 아저씨, 우리가 보게 될 연극이 무엇인지 아세요? 햄릿이에요. 생각해보세요. 저는 셰익스피어 수업에서 4주 동안이나 햄릿을 배웠기 때문에 대사를 줄줄 외울 정도랍니다. 가슴이 설레서 잠도 오지 않네요. 안녕, 아저씨. 참 즐거운 세상이에요. 아저씨의 영원한 주디 올림. 추신. 저는 오늘 한쪽 눈은 갈색이고 한쪽 눈은 파란색인
전차 차장을 봤어요. 탐정 소설의 악당으로 등장시키면 잘 어울리겠죠? 4월 7일. 기다리 아저씨께. 어휴, 뉴욕은 정말 엄청나게 큰 도시예요. 워스터와는 전혀 비교도 안 되죠. 아저씨는 정말 이런 복잡한 곳에서 살고 계신 거예요? 저는 겨우 이틀 동안 이곳에 있었는데도 어리둥절한 기분에서 벗어나려면 앞으로 몇 달은 걸릴 것 같아요. 물론 아저씨는 여기 사시니까 모든 것을 이미 다 아시겠지만 말이에요. 거리의 재미있는 풍경들, 사람들, 상점들, 진열장 안에 있는 멋진 물건들은 모두 처음 본 것들 뿐이에요. 평생 그런 옷만 입고 살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셀리와 줄리아와 저는 토요일 아침에 쇼핑을 하러 나갔어요. 줄리아는 매우 호화스러운 가게로 들어갔죠. 벽은 흰색과 황금색이었고 파란 카펫과 파란 비단 커튼, 그리고 금으로 번쩍이는 의자들이 있었답니다. 금발의 아름다운 부인이 기다란 검은 비단 가운 자락을 끌며 나와 우리를 웃는 얼굴로 맞아주었죠. 거울 앞에 걸터 앉아 줄리아는 12개나 되는 모자를 써봤답니다. 모두 나무랄 데 없이 아름다웠어요. 줄리아는 그중 제일 아름다운 것 2개를 샀어요. 거울 앞에 앉아서 값은 전혀 신경 쓰지 않고 마음에 드는 모자를 살 수 있다니 얼마나 좋을까요? 아저씨, 뉴욕은 존 그리어 고아원이 그토록 애써 키운 제 검소한 성격을 순식간에 뒤흔들어 놓은 것 같아요. 우리는 쇼핑을 끝낸 뒤 고급 식당에서 저비스 씨를 만났어요. 아저씨도 고급 식당에 가본 적이 있으시죠? 그러면 그곳과 존 그리어 고아원의 식당을 비교해 보세요. 그리고 제가 어떤 기분이었을지 한번 상상해 보세요. 저는 생선을 먹을 때 고기 먹는 포크를 잘못 사용할 정도로 긴장했답니다. 하지만 다행스럽게도 웨이터가 아주 친절하게 다른 것을 지어주었기 때문에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답니다. 점심을 먹고 나서 극장에 갔죠. 현기증이 나도록 경이로운 곳이었어요. 학교로 돌아와서도 밤마다 그곳 꿈을 꿀 정도였으니까요. 연극은 정말 훌륭했어요. 햄릿은 학교에서 배웠을 때보다 연극으로 보는 편이 훨씬 멋졌어요. 전부터 햄릿을 좋아했지만 지금은 그 이상이에요. 아저씨만 괜찮으시다면 저는 작가보다 배우가 되고 싶어요. 대학을 그만두고 연극학교에 들어가면 안 될까요? 그러면 아저씨께 제가 출연하는 연극에 1등석 초대권을 매번 보내드리고 조명등 너머로 아저씨께 미소를 보내드리겠어요. 아저씨는 가슴에 빨간 장미를 꽂는 것을 잊지 마세요. 제가 엉뚱한 사람을 보고 웃으면 쑥스러울 테니까요. 우리는 토요일 밤에 기숙사로 돌아왔어요. 돌아오는 기차 안에서 저녁 식사를 했죠. 빨간 램프를 켜놓은 테이블에서 흑인 웨이터의 시중을 받으며 먹었답니다. 저는 기차 안에서 식사할 수 있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불쑥 이렇게 말을 했죠. 기차 안에 식당이 있다니 참 편리하구나. 그러자 줄리아가 이상하다는 듯이 저를 쳐다보았어요.
넌 도대체 어디서 자랐니? 시골에서. 그래도 여행은 한 적이 있을 거 아니야. 대학에 올 때 한 여행이 처음이야. 단지 200km밖에 되지 않는 여행이어서 식사 같은 것은 하지 않아도 됐거든. 줄리아의 짓궂은 질문에 저는 대충 얼버무렸어요. 제가 이상한 말만 했기 때문에 줄리아는 제게 흥미를 갖기 시작했죠. 바보 같은 말은 하지 않으려고 늘 조심하지만 놀라운 일이 생기면 저도 모르게 그만 그런 말들이 튀어나오고 말았죠. 하지만 날이 갈수록 많이 익숙해지고 있어요. 이제 남들과 같이 있어도 거북하지는 않답니다. 전에 누가 저를 쳐다보면 혹시 전에 제가 입었던 체크 무늬의 고아원 제복을 꿰뚫어 보는 것만 같았어요.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신경 쓰지 않기로 했어요. 참, 꽃다발 이야기를 잊을 뻔했군요. 저비 도련님은 우리 세 사람에게 모두 제비꽃과 은방울꽃으로 된 커다란 꽃다발을 주셨답니다. 너무나 좋으신 분이에요. 지금까지 저는 남자라면 아저씨 말고는 별로 좋게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이젠 생각이 달라지고 있어요. 어머나, 벌써 11장이나 썼네요. 편지가 너무 길긴 하지만 용기를 내서 읽어주세요. 이제 그만 쓰겠어요. 아저씨의 변함없는 주디 올림. 4월 10일. 부자 아저씨께 보내주신 50달러짜리 수표를 돌려보냅니다. 매우 감사합니다만 받을 수 없습니다. 매달 보내주시는 용돈으로도 제가 원하는 모자는 충분히 살 수 있답니다. 저번에 뉴욕의 모자 상점에 대해 쓸데없는 이야기를 늘어놓았던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화려한 가게를 본 적이 없었다는 것을 말하고 싶었을 뿐인데 다른 뜻은 없었습니다. 저는 필요 이상의 도움은 받고 싶지 않습니다. 제루샤 에버트 올림. 4월 11일. 사랑하는 아저씨께 어제 보낸 편지를 제발 용서해 주세요. 우체통에 넣자마자 금세 후회되어 되찾으려고 했지만 얄미운 우체부 아저씨가 돌려주지 않았어요. 지금은 한밤중이에요. 나란 애는 왜 이렇게 한심스러울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벌써 몇 시간째 잠도 자지 않고 있답니다. 저는 지네보다도 못한 인간인 것 같아요. 이건 제가 할 수 있는 가장 지독한 욕이에요. 저는 지금 줄리아와 셀리가 깨지 않도록 살며시 공부방에서 빠져나와 침대 위에서 역사공책을 한 장 찢어 편지를 쓰고 있답니다. 아저씨가 보내주신 수표에 대해 너무나 버릇없게 굴었던 것을 깊이 후회하고 있어요. 친절한 마음에서 보내주셨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좀 더 정중하게 돌려드렸어야 했는데. 하지만 그 돈은 정말 받을 수가 없어요. 저는 다른 여자애들과는 사정이 다른걸요. 가족이 있는 애들은 선물을 자연스럽게 받을 수 있지만 저에게는 가족이 단 한 사람도 없잖아요. 저는 꼭 필요한 돈 외에는 더 받을 수가 없어요. 언젠가는 아저씨께서 제게 주신 돈을 모두 갚아드리고 싶은데 액수가 많아지면 제가 설령 대작가가 된다 해도 갚기가 어려워질 테니까요. 그러니까 아저씨, 제발 용서해 주세요.
저는 무슨 생각을 하게 되면 즉시 글로 써버리는 나쁜 버릇이 있답니다. 은혜를 모르는 아이로 보일지 몰라도 결코 그렇지 않답니다. 마음속으로는 언제나 즐겁고 자유로운 생활을 누리게 해주신 아저씨께 감사드리고 있어요. 저의 어린 시절은 지루하고 긴 방황의 시간이었어요. 지금은 너무나 행복해서 꿈이 아닌가 하고 생각할 때도 많답니다. 벌써 새벽 2시 15분이네요. 이제 발끝으로 살금살금 걸어 나가서 편지를 우체통에 넣어야겠어요. 아저씨는 먼저 번 편지를 받고 그 다음 배달 때 이 편지를 받아보게 될 거예요. 그러면 아저씨가 저를 나쁘게 생각할 시간도 그다지 길지는 않겠죠? 아저씨 안녕히 주무세요. 언제나 아저씨를 사랑하는 주디 올림. 5월 4일. 키다리 아저씨께. 지난 토요일에는 체육대회가 있었어요. 아주 굉장한 행사였죠. 처음엔 전교생이 모두 하얀 운동복을 입고 행진을 했죠. 4학년생들은 파란색과 황금색으로 된 종이 양산을 들었고 3학년생들은 흰 깃발과 노란 깃발을 들었어요. 우리 2학년생들은 빨간 풍선을 들었죠. 이 풍선은 손에서 자꾸 빠져나가 하늘로 날아갔기 때문에 사람들의 눈길을 끌었답니다. 1학년생들은 긴 리본을 단 초록색 종이 모자를 썼어요. 파란색 제복을 입은 악단도 불러왔고 또 게임 사이사이에 서커스단의 어릿광대들이 등장해서 관중들을 웃겼답니다. 줄리아는 배로 만든 두루마기 차림에 턱수염을 길게 붙이고 커다란 우산을 쓴 시골뜨기 뚱보 영감으로 분장했어요. 키가 크고 깡 마른 패트리샤는 괴상망측하게 생긴 초록색 모자를 삐딱하게 쓰고 줄리아의 부인으로 분장했죠. 두 사람이 팔짱을 끼고 운동장을 한 바퀴 도는 동안 웃음이 파도처럼 일어났답니다. 줄리안의 맡은 역을 썩 잘 해냈어요. 저는 펜들턴 집안 사람이 이렇게 희극적인 성격을 잘 소화할 수 있으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어요. 저비 도련님에게는 실례되는 말이지만요. 셀리와 저는 경기에 나가야 했기 때문에 행진에는 참가하지 않았답니다. 우린 둘 다 우승을 했답니다. 셀리는 장대 높이뛰기에 출전해서 2m 18cm를 뛰어넘었고 저는 달리기에서 50m를 8초에 뛰었죠. 마지막에는 숨이 차서 헐떡거렸지만 2학년생들이 모두 일어나서 풍선을 날리면서 응원을 해주었기 때문에 힘껏 달릴 수 있었어요. 학년을 대표해서 이겼다는 건 정말 명예로운 일이에요. 여러 종목에서 가장 많이 이긴 학년이 그 해의 우승컵을 차지하게 되니까요. 올해는 4학년이 7종목이나 우승해서 우승컵을 탔답니다. 체육부에서는 우승한 선수들을 위해 체육관에서 파티를 열어주었어요. 우리는 게튀김과 농구공 모양의 초콜릿 아이스크림을 아주 맛있게 먹었답니다. 어젯밤에는 제인 에어를 읽느라 밤새 꼬박 새웠지 뭐예요. 어린 제인이 로드 학교에서 고생하는 장면을 읽을 때에는 몹시 화가 나서 바깥에 나가 산책을 하면서 마음을 가라앉혀야만 할 정도였어요. 제인의 마음이 어땠는지 저는 잘 알 수 있었답니다. 아저씨,
화내시지는 마세요. 존 그리어 고아원과 소설 속의 로드 학교가 똑같다는 것은 아니니까요. 우리는 먹을 것도 옷도 씻을 물도 넉넉했어요. 게다가 지하실에는 난로도 있었고요. 그런데 생활이 매우 단조롭다는 점만은 아주 똑같답니다. 존 그리어 고아원에서는 토요일마다 아이스크림을 먹을 수 있다는 사실 말고는 즐거운 일이 거의 없었거든요. 제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깜짝 놀랐던 것은 리펫 원장님께 불려가 존 스미스 씨가 저를 대학에 보내주시기로 했다는 말을 들었을 때였어요. 그때조차도 리펫 원장님이 너무 천천히 그 소식을 전해주어서 깜짝 놀랐다는 느낌은 별로 들지 않았죠. 아저씨, 저는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상상력이라고 생각해요. 밤마다 잠들기 전에 저는 상상력을 동원해서 고아원 원장이 된답니다. 저는 아주 구체적인 계획까지 세워놓았지요. 무엇보다 아이들을 행복하게 해주고 싶어요. 어른이 되어서 어떤 고생을 하더라도 행복한 어린 시절의 추억을 떠올리면 힘이 날 테니까요. 예비 시간을 알리는 종이 울리는군요. 다음에 또 쓸게요. 목요일. 오후에 실험실에서 돌아보니 다람쥐 한 마리가 테이블 위에 앉아 아몬드를 마음껏 먹고 있었어요. 날씨가 따뜻한 계절이라서 창문을 열어두면 이따금 이런 손님에게 맛있는 음식을 대접하게 된답니다. 토요일 아침. 아마 아저씨께서는 이렇게 생각하시겠죠? 오늘은 수업이 없는 날이니까 어제 저녁에 주디는 상금으로 산 스티븐슨 전집을 읽으면서 조용한 시간을 보냈을 거라고요. 그렇게 생각하셨다면 아저씨는 여자 대학을 잘 모르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친구들이 6명이나 우리 방에 놀러 왔어요. 과자를 만들러 온 거죠. 그중 한 명이 아직 굳지 않은 과자를 우리의 가장 좋은 양탄자 한가운데에 떨어뜨리고 말았어요. 아무리 닦아도 그 얼룩은 깨끗이 지워지지 않네요. 요즘 학과 공부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지 못했군요. 날마다 열심히 공부하고 있답니다. 가끔 공부를 떠나서 자유롭게 인생 문제를 토론하는 것도 매우 즐거워요. 아저씨와 제가 하고 있는 것은 일방적인 토론이긴 하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아저씨 탓이에요. 언제라도 답장을 해주신다면 대환영입니다. 이 편지를 쓰는데 사흘이나 걸렸어요. 지금쯤 아저씨도 무척 지루하실 것 같네요. 안녕, 멋진 키다리 아저씨. 주디올림. 6월 2일. 키다리 아저씨께 생각지도 않은 멋진 일이 일어났답니다. 셀린의 가족이 이번 여름방학 동안 뉴욕의 에르론덱스 산에 있는 별장에서 같이 지내자고 저를 초대했어요. 숲 한가운데 작고 아름다운 호수 옆에 클럽 비슷한 곳이 있는데 셀린네는 그 클럽의 회원이래요. 회원들은 제각기 숲속에 있는 통나무 집에서 지내면서 호수에서 보트를 타기도 하고 멀리 산보도 한대요.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씩 클럽에서 댄스 파티를 열어준다는군요. 지미가 자기네 대학 친구들도 초대한다니까 같이 춤을 출 파트너도 부족하지는 않을 거예요.
저를 초대해 주시다니 셀리의 어머니는 정말 친절하시죠. 크리스마스 때 저를 보시고 마음에 드셨던 모양이에요. 편지를 너무 짧게 써서 죄송해요. 이번 여름방학에 대한 제 멋진 계획을 우선 알려드리는 것 뿐이니까요. 매우 만족스러운 기분으로 아저씨의 주디 올림. 6월 5일. 키다리 아저씨께. 아저씨의 비서로부터 편지를 받았어요. 셀린의 초대를 사양하고 작년 여름처럼 록윌로 농장으로 가라는 내용이었어요. 아저씨, 왜? 왜 가지 못하게 하시는 거죠? 아저씨는 모르세요. 셀리의 어머니는 제가 오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계신다고요. 저는 그대에게 조금도 폐를 끼치지 않고 오히려 도움이 될 거예요. 그 집에는 하인이 많지 않으니까 저는 분명 쓸모 있다고요. 그리고 저로서는 살림을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예요. 또한 별장에는 우리 나이 또래 여자아이가 없어서 셀리의 어머니는 제가 셀리와 함께 지내기를 바라고 계신답니다. 우리는 방학 동안 많은 책을 읽을 계획을 세워놓았어요. 내년에 배울 영어와 사회학에 관한 책을 전부 읽을 작정이에요. 교수님께서는 여름방학 동안 계획한 대로 책을 다 읽는다면 큰 도움이 될 거라고 하셨죠. 둘이서 함께 책을 읽고 서로 의견을 나누어 본다면 그 내용을 기억하기가 훨씬 쉬울 거예요. 그리고 셀리의 어머니와 한 집에서 지내는 것만으로도 큰 공부가 될 거예요. 그분은 세상에서 제일 재미있고 상냥하고 다정하고 매력적인 분이랍니다. 아저씨, 제가 이제까지 리펫 원장님과 함께 보내야 했던 끔찍한 여름방학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도 이제는 셀리의 어머니처럼 우아한 분과 함께 방학을 지내고 싶어요. 집이 좁을까 하는 걱정은 절대 하지 마세요. 손님이 많으면 숲속 여기저기에 천막을 치고 남자들을 밖으로 쫓아내면 되니까요. 여름 내내 야외에서 운동을 할 수 있으니까 건강도 좋아질 거예요. 지미가 승마, 보트 타는 법, 총 쏘는 법을 모두 가르쳐 주겠대요. 저도 평생에 한 번쯤은 이런 즐거운 시간을 가져볼 만하다고 생각해요. 물론 아저씨가 원하시는 대로 하겠지만 제발 보내주세요. 정말 이번만은 꼭 가고 싶어요. 지금 아저씨께 편지를 쓰는 사람은 미래의 대작가 제루샤 에버트가 아닌 그냥 평범한 소녀 주디랍니다. 주디 올림. 6월 9일. 존 스미스 씨께. 7일에 붙이신 편지는 받아보았습니다. 비서를 통해 내리신 지시대로 저는 록윌로 농장에서 여름을 보내기 위해 오늘 금요일에 출발하겠습니다. 제루샤 에버트 올림.